짜증 이거 왜 만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얘 하하가 출발했네. 뭐 악재했나? 막상 본장 시작했을 때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요 설정을 따라 하시면은 정말 최악의 차트, 최악의 시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증시 보신 분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국장이 달라지나 했더니 역시 국장이 국장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1, 2월 달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 2월 달 웬일이야 하면서 세계 1위 상승률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3월 달에 지금 잠깐만 3월 달에 지금 다 뱉어내게 생겼는데 1, 2월 달에 열심히 올려놓은 거 지금 3월 달 한 달 만에 코스닥 기준으로 좀 거의 다 뱉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700포인트도 이전 저점 하향 이탈이 나오면서 차트가 확실히 좀 하방 추세로 좀 가는 모습이라 정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월 달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랑 공매도 재개 이런 것들 때문에 상호 관세가 정말 실행이 되고 생각보다 좀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하락도 좀 봐야 되는 좀 그런 차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를 봤을 때도 이거 여러분들 딱 봐도 이거 여러분 뭐죠? 딱 보시면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거 혹시 쌍봉 아니냐? 쌍봉 이렇게 쌍봉인데 고점까지 낮아졌어. 그럼 완벽한 쌍봉의 조건인데 물론 아직 저점을 이탈한 건 아니라서 이게 완전히 쌍봉으로 보기는 어렵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최악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번 저점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은 쌍봉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이전 저점 이런 구간은 이탈하기 쉽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한 2,500 정도 지지 라인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까지 나온 거는 이렇게 쌍봉의 흐름. 이게 뭐죠? 그거 고양이 차트.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던 고양이 차트 있죠? 고양이 차트. 이게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정말 수급도 너무 안 좋았고 차트 패턴도 최악의 패턴이 나와서 설마 했는데 이거 대놓고 공매도 재개 전 상호 관세 하기 전 너무 대놓고 이게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겠지만 오늘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수급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차트도 좋지 않고 지금 종목도 오늘 2,000 종목 넘게 하락을 했죠.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너무 좋지 않고 이제는 정말 지쳐서 거의 지금 반포기 상태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애초에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일주일 전부터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만 움직였을까요? 가벼운 개별주들 또는 산불 관련주나 아니면은 그냥 만지기 좋은 신규주, 그 다음에 호재가 붙은 바이오 종목들 요런 애들 위주로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주구장창 좀 하락이 나왔다. 물론 배당락 효과 때문에 어제까지 홀딩하고 이제 오늘부터 팔아도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 버티고 오늘이다 하면서 판 분들이 또 많아서 그것 때문에 증시가 더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가 조금 무너진 감이 있어서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신호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하나하나 보면서 일정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다음 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또 테마는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지옥문 열렸다 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선물까지 포함을 하면은 1조 3천억 투매를 했다. 우리나라 정말 공매도 시작과 함께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좀 매수하더니 다시 그대로 뱉어내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현선물 시장에서 1조 3천억 매도를 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세가 나와서 생각보다 이게 선반영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갈팡질팡. 정말 시장도 정말 좀 혼란스러운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간 선물 이런 거 보면은 그것도 잘 안 맞아요. 야간 선물에서는 별로 반영이 안 됐다가 오전에 땡 시작하면 갑자기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시장도 좀 예측하기 어렵고 많이 어렵다. 그리고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던 또 우리 대체 거래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대체 거래소에 대한 정말 그 짜증 이거 왜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화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좀 꿀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꿀팁 뭐냐면 이게 설정을 통해서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나 이제 차트 변형이 일어난 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없애면은 이제 분봉상에서 너무 분봉이 길어져서 이상해진다던가 대체 거래소에서 이상하게 시초가를 엄청 급등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급락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보면은 뭐야 얘 갑자기 하한가 출발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 얘 하한가 출발했네. 뭐 악재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분봉에서 보면은 막상 이때 거래된 금액은 엄청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막상 본장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개파락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대체거래소 때문에 같이 섞여서 차트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요 설정을 따라 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대신에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대체거래소 때문에 짜증나는 것도 호가창이 중복으로 나오죠. 막 같은 가격이 두 개가 나오고 호가창이 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제가 봤을 때 이건 오류 같습니다. 나중에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보면서 막 그거 보면서도 막 짜증이 또 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저처럼 제가 알려드리는 요 설정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웅문 위에 보면 상단에 기능 있죠? 기능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SOR 거래소 시세 사용 설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SOR 최선 주문 집행 설정 클릭을 하시면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SOR 사용 여부 현재 사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거를 사용 안 함으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시면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은 기존에 다른 것들이 접속이 되어 있으면 이제 재접속이 됩니다. 다시 접속하라는 말도 나오고 컴퓨터에서 설정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설정이 막 바뀌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갑자기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저 여러분들 방금 보여드린 차트 포스코 홀딩스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죠. 대체거래소가 방금 적용이 됐을 때는 캔들이 막 이랬었죠. 막 이런 뭐 개파락하면서 하한가 갔다가 양봉으로 나온 캔들이 나왔는데 대체거래소 방금 설정 여부를 이제 해제를 하니까 우리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캔들로만 바뀌게 됩니다. 분봉도 8시부터 생겼던 거, 그 다음에 장 끝나고 8시까지 만들어지는 분봉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차트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다만 달라진 점은 뭐냐? 대체거래소가 되는 종목은 여전히 이거 설정을 바꿔도 당연히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없겠죠?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되지 않고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막 사고 팔고 시세가 바뀌고 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엔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바꾸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궁금하면은 또 들어가셔서 방금 말한 거 사용 여부에서 사용으로 바꾸면은 다시 또 바뀌면서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거 혼란스러우니까 본장에서만 차트 보고 판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설정을 해서 하시면은 그 전에 대체거래소 되기 전에 그때처럼 동일하게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혹시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시간의 단일가가 없다. 대체거래소 되는 종목들은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대체거래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아서 그나마 요거 설정 바꾸면은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교란 행위도 나타나는 것 같고 과도기인 것 같아서 이게 좀 중간에 오류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좀 해결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대체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부심스럽고 좀 알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이게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괜히 매매를 했다가 손해보는 일 없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국 대체거래소 이제 프리마켓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는 별로 없는데 주가만 괜히 요동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개선을 추진해야 된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 지겹다 지겨워 맨날 언제까지 공매도 재개로 지금 한 달 내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하는데 막상 딱 열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미리 많이 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민이 깊어진 개미들 과거 3개월 수익률은 플러스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달에 많이 까먹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수 보여드렸다시피 2월 달에 오른 거 이번 한 달 만에 대부분 다 뱉어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조심스럽게 관망하거나 현금 비중 많이 올려놓지 못한 분들은 그대로 뱉어내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공매도 재개 이후의 변동성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공매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4월 2일이죠. 4월 2일 날 트럼프가 또 상호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자동차 올랐던 거 그대로 뱉어냈죠. 여전히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문에 지금 3월 내내 관세 얘기만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관세 얘기가 선반영 되나 싶었는데 또 잊을만 하면은 관세 때문에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정말로 4월 2일 날 딱 부과를 하고 4월 3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또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과연 이슈 소멸로 반응을 할지 한 번 더 좀 발작을 일으킬지는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증시도 지금처럼 조금 잠잠한 가운데 몇 개 이슈가 있는 종목 개별주 위주로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관왕 대행과
4대 그룹 총수가 뭐 만나서 트럼프 상호 관세를 대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기타 뭐 관세 정책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기업 보호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꽤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6조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폭탄에 이제 일본도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본 업체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게 25% 관세가 진행이 되면은 일본도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고 경제적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자체가 위축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정말 다 같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뭔가 말을 바꾸는 좀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하길 바라야 되는데 다음 주 정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게임 종목들이 조금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련주랑 뭐 게임주가 오늘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빗장 풀리는 중국 해가지고 이제 게임주도 뭐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 이제 판호 발급이 굉장히 좀 뭐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한한령 해제되면서 우리나라 컨텐츠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주까지도 좀 더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별개로 크래프톤 인조이가 얼리 액세스가 이제 출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스팀에서 뭐 1위를 하면서 크래프톤이 한 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온라인이 안 되더라고요. 멀티플레이가 막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저는 살짝 메타버스처럼 다 같이 노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혼자서 좀 뭐 이렇게 꾸미고 내 방 꾸미고 뭐 마을에서 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물의 숲처럼 뭐 다른 사람 섬 구경하듯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 뭐 구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이제 출시 오픈빨로 지금 스팀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인조이 얼리 액세스 40분 만에 스팀 1위를 했다. 라는 내용 때문에 또 주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크래프톤 혼자 엄청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는 요 정도고 그나마 참 잘 버틴 종목들 보면은 뭐 이런 산불 관련해서 효성, 오염비 같은 종목, 조비,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올랐고 그 다음에 신규주, 몇몇 바이오 종목들, 몇몇 더 대화제약, 그 다음에 최근에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도 좀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 그것도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보면은 네이처셀이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요. 투자 경고가 되면 또 대체거래소에서 배제가 돼. 그것도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분명히 네이처셀이 대체거래소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없는 거야.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투자 경고가 되면 또 거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에게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애들 보시면은 오늘 뭐 YG 플러스 같은 종목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화장품, 뭐 토니몰이나 마녀공장, 뭐 삐아 같은 종목들은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또 상승하면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는 좀 일제히 다 무너졌다. 그래서 정말 다음 주도 많은 분들이 사리면서 투자 심리 위축된 가운데 개별주 튀는 애들, 그런 애들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단타 물량만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일정 한번 봐야겠죠? 언제까지 될까요? 크게 보면은 여러분 3가지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3개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날 공매도 재개 이후에 눈치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또 4월 2일날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후에 눈치를 볼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 자체적인 이슈 뭐가 있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뉴스로 봤을 때 이제 예상되는 날짜는 4월 3일에서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또는 4월 13일에서 16일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빨라서 보궐선거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되면은 4월 3, 4일 한마디로 다음 주 목금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때도 또 미뤄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 2주 정도 뒤에 보시면은 4월 13일 또는 16일 사이 요 정도 사이 점점 미뤄질수록 시장은 좀 더 지지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뭔가 찜찜한 것들이 항상 있으면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위험 회피를 하고 싶은 심리가 점점 크기 때문에 요것들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4월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물론 탄핵 여부에 따라서 또 뭐 혼란이 더 지속이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봐야겠지만 적어도 4월 중순이나 4월 정도 지나면은 지금보다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또 바람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우리 또 세력 형님들도 돈 좀 들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테마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수급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주요 이슈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일정들이나 뉴스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3월달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 함께 고군분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공지사항 또 하나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스 캠퍼스에서 다시 또 6개월 과정 저와 함께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금방 또 마감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쭉 설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활용하는 종가 매매 패턴, 이런 매집 꼬리, 매수 급소, 수상한 관리, 핫트렌드, 유혹의 구간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전에서 적용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스윙 매매 패턴 해가지고 매집봉 스윙 전략, 2060 스윙 전략, 그 다음에 눌림목 실전 매매, 눌림의 꽃, 5일선 매매, 또는 주봉 급소 등등등 이런 것들 활용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함께 좀 천천히 배워 나가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